네, 오전에는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들을 꿈꾸는 우리 남성교회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가르치는 일을 힘쓰는 것. 두 번째가 봉사하는 일. 세 번째가 떡을 떼는 일. 함께. 그래서 식사를 언제부터 한다고요? 네? 9월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요. 참 안타깝지만 제가 다음에 올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9월부터 합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119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어떠한 힘이 되었던 것들이었는데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런 것이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이기를 패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열심히 모아서 해야, 으쌰으쌰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또 우리 아름다운 남성교회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꼭 남성교회만 필요한 건 아니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네 가지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들, 초대교회 그 부흥되는 모습들 기대하면서 우리가 꿈꿉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그 현지 성도들이요, 한국 교회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큰 건물에 또 이렇게 안락한 시설에 에어컨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이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물질 만능주의가 이렇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줄 생각한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을 인도하신 목사님 말씀 쪽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딜 봐요? 네,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의 특징은 한국 교회의 겉모습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도 겉모습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나 이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받았어. 그러면 오 이래요. 나 거기 가고 싶다고. 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겉모습이 있기까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새벽마다 저거 했는지 알아? 벽돌 하나하나를 없는 형편에 헌신했는 줄 알아?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는 거죠.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만에 그걸 어떻게 다 봐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이래요. 겉의 모습이 참 단순하는 거죠. 우리 속이 강하거든요. 그죠? 핵심이 강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데 겉모습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네 가지 핵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 성도님들과 하는 그 일들이 주로 뭐라 하냐면 모이기를 힘쓰게 해야지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번 말레이시아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오후에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는 거의 없고요. 그냥 그림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네, 말레이시아 선교보고입니다. 네, 먼저 말레이시아의 어떤 상황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말레이시아는 이쪽에 보면 이쪽이 이제 서말레이시아, 이걸 반도 말레이시아라고 하고 이쪽은 이제 섬 말레이시아인데 동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크기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두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든지 아니면은 말레이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페트로나스 사옥에 있는 쌍둥이 빌딩일 겁니다. 근데 지금 가면 저것이 주변의 건물들에 탁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는. 마치 제가 오늘 아침에 내비 켜고 왔거든요. 제가 저 뒤로 왔어요. 옛날에 고일호 장로님 사시던 그 뒷길로 내가 온 거예요. 여기 고일호 장로님 사셨는데? 막 그러면서 왔어요. 지금도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서말레이시아에는 11개 주가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연방국가예요. 연방국가. 연방국가라는 것은 연방되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나라들이 하납됐던 거예요. 유니온 됐다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나이티드가 어디 있죠? 그렇죠. UK. 역시 UK 물 드셔본 사람은 알아. UK라고 딱. UK가 어딘지 아시죠? 영국입니다. 또 있어요. 미국.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 중에 말레이시아도 연방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1개 주가 바로 소국가. 각자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무슨 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문화와 언어가 조금씩 바뀌어요. 마치 제주도와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렇게 언어가 다 틀리잖아요. 언어가 틀리다는 것은 뭐냐면 문화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 11개의 문화가 틀린 나라가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동말레이시아에 두 개 주가 있는데, 저 2개 주 안에도 여러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라왁주에 한 20여 부족, 저기 또 위쪽에 빨간 쪽이 있는 그 지역도 한 40여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부족 국가라, 이제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한 주를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연합 국가이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동말레이시아에서 석유 자원이 풍부하게 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그 서말레이시아가 있죠. 그 서말레이시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무슬림들이에요. 근데 정치는 주로 무슬림들이 파워가 셉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니까. 머릿수, 이게 사람 수. 그러니까 투표를 하다 보면 어디가 이기는 거예요? 무슬림이 속하는 정당이 이기는 거죠. 무슬림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정당이 이기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어디에 많이 산다고요? 네, 서말레이시아. 그러면 여기서 나는 자원들, 이익들, 그것이 어디로 가냐? 바로 서쪽에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쪽에 있는 부족들은, 주들은 혜택을 잘 못 받겠죠. 그러면 행복할까요? 열받죠. 화가 나죠. 네, 그런 상황이 바로 말레이시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이제 자기 지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 이권. 그것이 되게 강해요. 같은 정당이다 하더라도 이게 세금을 이렇게 끌어올 때 자기 주에 이익이 되는 걸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없고, 그 속에서 제가 지난달인가에 보낸 그 말레이시아 그 부패 지수가 최하위예요. 말레이시아가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전하게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게 말레이시아의 지금 상황이고요. 자, 올려주시고요. 자, 말레이시아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파란 색깔이 있죠. 파란 색깔이 바로 무슬림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뭐 핑크색은 중국계, 그 다음에 옆에는 인도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초창기 말레이시아 1960년대 이렇게 63년에 이제 싱가포르이 나뉘어졌는데, 그 전에는 말레이시아가 중국계가 대략 30% 이상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20몇 %.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뭐냐면 무슬림에 대한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죠. 돈도 많고 머리가 좋은 중국계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민을 가는 겁니다. 호주나 아니면 주변 아주 좋은 나라들로.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는
중국계가 그래도 30몇 프로, 그리고 경제적 부가 있었기 때문에 파워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 정치에서도 안 밀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대략 옛날 같은 경우 한 60, 70년대는 중국계가 좀 이렇게 파워가 있고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했다면 지금 상황은 거의 이렇게 비등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숫자도 없고 경제도 이제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강경화가 되는 겁니다. 1960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말레이시아에 속해 있는 이슬람 이제 자녀들 학생들이 주로 아랍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 아랍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슬람 강경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점점 그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 세대예요. 마치 우리나라 뭐 386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같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말레이시아의 정치에 이제 이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강경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말레이시아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의 사역들, 제가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선교 사역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에 이제 여러 분야에 오는데 그 분야가 원주민 사역, 그리고 도시 교회 사역, 신학교 사역, 그리고 이제 여기서 M은 이제 그 M이고요. 무슬림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난민 사역, 그리고 NGO 사역, 그리고 문서, 인터넷. 요즘 이제 여러분도 잘 알지만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예배며 이런 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 중에 요렇게 선교를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에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 지원을 받아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또 이제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도 계세요. 자, 하여튼 이런 사역들이 있고요. 이제 제가 하는 사역들입니다. 이제 샘 신학교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거 설교할 때도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디다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오는 신학들이 말레이시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어가 같아요. 언어가 같다 보니까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지역에서는 미국의 그 많은 신학들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의 신학이 막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또 영어에 대해서 좀 재능이 있으신 목사님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운 학문들을 바로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마치 말레이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대로 된 신학이 필요한 거죠. 복음주의적이고 또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샘 신학교는 이제 그러한 신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줌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기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나요? 좀 머리 이렇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전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그게 이제 대략 했고요. 제가 헬라어 가르쳤던 거고요. 네, 네, 진행해 주시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공간을 이제 하나 이제 그 한국교회가 후원하셔서 이제 저 공간을 예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셨던 팀들이 갔던 그 건물의 14층에 그때는 이제 11층이었거든요. 14층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월세만 나가는 거예요. 한 120만 원씩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어서 이거를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다 뺀 다음에 한 2년 동안을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말레이시아가 코로나가 풀린다 해서 이제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달 이제 1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가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저거는 제가 이제
데코타이라고 하죠. 예. 제가 데코타이로 저걸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가면은 본드가 데코타이 위에 막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자, 클릭해 주시고요.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해서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대략 지난달에 14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실 및 이제 예배 공간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한국에서 지원해 주신 교회가 와서 개강 예배 및 여기는 이제 광주에 있는 반석교회라고 우리 교단인데요. 거기서 이제 지원하셔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것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신학교 세미너리가 있는데 그 학교는 박사과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신학교와 MOU를 맺어서 저희가 이제 석사 그 다음에 박사과정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MOU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박사 교수가 부족해서 지금 이제 진행은 못하지만 이제 조만간 그렇게 석사 박사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모습이 이제 지금 이제 신학교 강의하는 모습.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신학교에 대해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교회인데 저기에 이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도시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예배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그 공간에서 이제 우리도 아마 총신대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 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한 4층인가 5층에 있는데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주일날은 이제 안 쓰니까 그 공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는요, 제가 지금 목사님과 함께 아마 코로나가 안 났으면 한번 이제 오셔서 그 가정교회 이제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마침 이제 그 2019년 이제 초기에 오셨다가 이제 그 해인가 그 다음에 오시기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하여튼 그 가정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제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네, 저기 있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 공장지대여서 이제 우리 여기 군산에도 이제 공장지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오셔서 일할 건데, 제3국에서도 많이 오시나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바사라옥에서 오시는데, 배 타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3국에서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생활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예배 전에 뭐 성경 공부, 이제 성경 읽고 또 이제 성경 암송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저거는 이제 찬양하는 모습인데, 네. 소리가 안 나서, 예, 죄송합니다. 예. 가정집이에요. 예. 저 집에 대략 아시죠? 한 지붕 세 가족, 예? 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막 한 사람만, 한 가정만 살게 아니고 방 쪼개서 뭐 이렇게 또 살고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우리 한국의 한 70년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또 쉬울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원주민 사역이고요. 원주민 사역은 이제 중국에서 추방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재능이 어린이 주일학교인데, 되게 이제 귀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이 말레이시아에 적용했으면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한번 와서 좀 구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있는 돈 털어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돈 좀 모았죠. 이제 선교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쌀, 뭐 라면, 밀가루, 커피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가정 수대로 한 가정에 이런 한 세트 만들어서 뭐 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대략 이제 한 40개 정도를 한 마을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크리스마스 행사하면서 딱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체됐고 또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의 어떤 그 교육 수준과 말레이시아의 어떤 교육자들의 교육 수준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1학년, 2학년 하고도 이제 전도사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일학교 이런 스킬이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주일학교가 이제 침체되는 거예요. 거의 많은 마을들이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민되던 차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야,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어로 하면 저는 이제 말레이어로 통역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 맞는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우리 윤채영 선교사가 또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매주 이렇게 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좀 모여 있습니다. 이게 시멘트 바닥인데요. 하여튼 뭐 저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모여서 마이크 올려야 됩니까? 예.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한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프로그램 교육하고 있고 성경 교육하고 있고 제가 통역하고 있고 이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윤채영 선교사가 이제 지금 성경 액티비티가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모습을 찍은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활동 끝나고 이제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한번 저기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네, 종이접기를 했어요. 종이접기를 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하고 또 신학교하고 로컬 교회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일들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이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제 갑자기 이제 비자 문제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아마 각 나라들이 자국민 보호 이렇게 쪽으로 많이 기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안 받고 본국에 있는 이제 자국민들의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을 이제 해주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이제 이민국 정책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찰나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비자를 신청하는 그 시기가 바로 그것이 진행되는 시기였던 거예요. 저하고 이제 함께 동역하시는 선교사님은 4월 달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비자를 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5월에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리젝이 됐다, 거절됐다 이렇게 되길래 이제 그래서 한국에 나가라, 아니면 갑자기 뭐 몇백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가?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막 하다가 막 고민하다가 또 담임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죠. 이렇게 했더니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잘 올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지금 비자 관련된 일들을 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하기가 또 한계도 있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또 주일학교나 어른들이나 이게 예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얼마씩 예를 들어서 매달 한 60만 원씩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한 비용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면 선교사에게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어떤 예배 공간이 잘 마련되고 이제 그런 어떤 운영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신학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신학생들이 이 샘신학교에서 배우면서 헌신되고 또 귀한 양질의 사역자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선교보를 마치겠습니다.